자, 도함수 활용 거의 마지막 단계에 왔어요. 이번엔 속도와 가속도 그리고 변화율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 건데 어렵다 싶으면 속도와 속도에서 한번 끊도록 한번 하겠습니다. 지금 앞에 중요한 건 다 지나갔고요. 지금 도함수에서 시작해서 도함수 활용까지 지금 쭉 목차를 읊어볼 수 있나요? 자, 지금 접선의 방정식을 배웠죠. 자, 요약을 한번 해볼게요. 여기까지 뭐 배웠는지. 중요한 건 다 지나갔고요. 지금 속도가 속도라는 건 약간 별개적인 얘기이기 때문에 지금 목차를 한번 써보면서 우리가 뭐 배웠는지를 정리를 한번 하면서 지나가셔야 돼요. 이 목차를 다 쓸 줄 알고 거기에 핵심이 뭐가 있는지를 간단하게 요약할 수 있으면 우리가 공부를 잘하고 있는 겁니다. 자, 한번 쭉 써볼게요. 핵심 키워드들만 한번 써보면서 지나갈까요? 사실 이 8개의 카테고리 있잖아요. 지금 이게 가장 중요한 내용이고요. 도함수 활용에서 얘네가 핵심 키포인트입니다. 속도가 속도 문제 어렵게 출제되지 않고요. 뭐 과학 시간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은 좀 이따 설명할 테지만 이 부분을 한번 정리하고 지나가시는 게 맞아요. 우선은. 자, 먼저 접선의 방정식. 자, 개념이 뭐였죠? 일단 간단하게 한번 요약을 해볼까요? 머릿속에 있는지. 자, 함수 y는 fx가 있을 때 x가 a, fa인 점에서 요 접선의 방정식을 구하라 라고 나오면 어떻게 구했죠? 기울기를 알아 몰라? 기울기를 알고 점 하나 알잖아. 자, 기울기가 f'a라 그랬고 점이 a, fa를 지나니까 y 빼기 y 좌표는 기울기 가로 열고 x 빼기 x 좌표. 이렇게 한 줄만 정리하면 여기 내용은 아는 거죠. 괜찮아요? 자, 두 번째. 자, 평균값 정리가 뭐였죠? 평균값 정리? 말로 할 수 있으면 돼요. 말로 할 수 있으면. 평균값 정리가 뭐냐면 어떤 구간 AB라는 구간이 있겠죠? 어떤 구간 AB가 있을 때 구간 AB에서 그 양끝 두 점 사이의 기울기, 그 X가 A부터 B까지 변할 때 그 기울기 우리가 유식한 말로 뭐라 그랬죠? 평균 변화율. 그 평균 변화율을 기호로 뭐라고 썼어요? 자, B-A분의 FB-FA가 됐죠. 네, 요걸 평균 변화율이라고 그랬는데 그 평균 변화율, 그 두 점 사이의 기울기와 자, 그림 느끼면 봐봐. 자, 이렇게 있는데 x가 a가 여기 있고 x가 b가 여기 있어. 그럼 기울기라는 건 어떤 거야? 이런 거지, 이런 거. 두 점 사이 기울기 이렇게. 양끝 두 점 사이 기울기. 요거랑 평행한 접선의 기울기가 존재한다. 어딘가 이렇게 평행한 접선의 기울기가 존재한다. 자, 그 점을 우리가 x좌표를 c라고 했을 때 우리는 f'c가 그 평균 변화율과 같은 게 그 구간 안에 적어도 하나 존재한다. 자,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죠. 여기 핵심 키워드들 한번 밑줄 한번 쳐보고 지나갈까요? 네. 단 여기서 특별한 경우가 있었는데 그럼 롤의 정리는 뭐였지? 롤의 정리는 이 기울기가 뭐인 거? 얘가 0인 경우, 즉 f'c가 0인 경우의 평균값 정리를 우리가 롤의 정리라고 했습니다. 자, 그럼 기억이 나는 거죠? 네. 자, 3번 증가 감소 함수가 자, 증가한다는 건 뭐였고 감소한다는 건 뭐였냐면 x값이 커질 때 y값이 커지는, 자, 이런 걸 우리가 증가한다라고 그랬고요. x값이 커질 때 y값이 작아지는, 이런 걸 감소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증가하는지 감소하는지는 뭘 갖고 알았죠? 네, 접선의 기울기가 양수면 증가, 접선의 기울기가 음수면 감소. 그래서 우리가 함수가 만약에 증가하는 함수다 그럼 뭐라고 했죠? f'x가 0보다 크다. 감소하는 함수다 그러면 어떻게 했죠? f'x가 0보다 작다. 조심할 거는 순간적으로 멈춤이 있을 수 있으니까 증가한 함수가 순간적으로 0인 경우도 있을 수 있다. 여기까지가 증가 감소. 오케이? 그래서 그 증가 감소를 토대로 우리가 뭐 배웠어요? 네 번째, 이제 극대극소를 배웠죠. 그래서 증감표라는 걸 배웠죠. 그래서 x, f'x, fx가 이렇게 있을 때 증감표라는 게 어떤 거였냐면은 우리가 점점점 있고 x가 알파라는 뭐 값이 있다고 치고 점점점 x가 베타라는 값이 있다고 치고 여기 부호가 만약에 마, 풀, 마 이렇게 나왔다고 합시다. 그리고 나서 증가 감소가 감소,
증가, 감소. 그래서 뭐라고 설명했냐면 감소에서 증가로 바뀌는 이 순간을 뭐라 불렀지? 이 순간을 극소인 점이라고 하고 그때 요 y값을 극소값이라고 한 거지. 마찬가지로 증가에서 감소로 바뀌는 그 순간을 우리가 극대인 점이라고 하고 그 극대인 점의 요 y값을 극대값이라고 한 거지. 복습 잘 해주세요. 그래서 요 극소인 점과 극대인 점, 그래서 극대값과 극소값을 모두 다 합쳐서 통틀어서 우리는 뭐라 불렀지? 극값이라고 불렀죠. 이게 개념이었죠. 그렇지? 그래서 증가 감소가 변하는 그 순간의 점들을 극값이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때의 그 극소값과 극대값을 좀 더 디테일하게 나눠서 우리가 공부를 했습니다. 괜찮아요? 자, 그럼 만약에 요 증감표를 토대로 해서 그래프를 그려라 그러면 자, 예를 들어서 여기가 뭐라고 할까요? 여기를 F 알파라고 한번 써볼까요? 여기를 F 베타라고 이렇게 한번 써보면 요 증감표를 보고 그래프를 그릴 수 있었죠. 어떻게? 알파 컴마 F 알파를 지나고 그 다음에 베타 컴마 F 베타를 지나게 이렇게 점을 두 개를 찍어 놓은 다음에 점을 두 개를 그림이 잘못됐네요. 죄송합니다. 그림이 잘못됐죠? 자, 알파일 때 자, F 알파를 지나고 베타일 때 F 베타를 지나고 제가 아까 뭐 잘못 그렸냐면 극소값이 극대값이랑 있는데 제가 위아래를 잘못 그렸죠. 그래서 요 점과 요 점을 지나면서 감소 증가 감소 저걸 보면서 이렇게 그래프를 그렸던 거예요. 맞아요. 요 그래프를 그리는 연습을 열심히 한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증가 감소부터 극대극소 그래프까지는 하나의 묶음이에요. 그래서 최대 최소는 이제 뭐였지? 결론 정리하면 그래프는 그릴 필요 없이 지워졌네요. 그래프는 그릴 필요 없이 만약에 구간 A, B에서 최대값과 최소값을 구하라 그러면 어떻게 했지? 양 끝값 FA랑 FB를 구해보고 그 다음에 그 값을 모두 구해본 다음에 이 중에 가장 큰 값이 최대값이라고 한 거고 이 중에 가장 작은 값을 최소값이라고 얘기를 한 거죠. 자, 그래서 그 증감표만 그릴 줄 알면 구간 안에서 증감표만 그릴 줄 알면 우리는 언제가 최대인지 최소인지를 구할 수 있다는 내용이었어요. 자, 마저 정리해 볼게요. 자, 방정식 활용은 어떤 거였지 개념이? 네, 그 일반적인 개념 말고 그 우리가 문제를 풀 만한 걸 한번 해볼게요. 자, fx가 0이다의 실근의 개수는 어떻게 풀었다? y는 fx의 x축과 만나는 x 절편의 개수랑 같다. 요거 하나 배운 거고요. 두 번째 뭐 배웠어요? 맨날 0꼴이 아닐 수도 있잖아. fx는 gx의 실근의 개수는 각각의 함수 누구? y는 fx와 y는 gx 죄송합니다. y는 fx와 y는 gx의 교점의 x 좌표로 그 개수가 몇 개인지를 보고서도 우리가 근을 구할 수 있었다. 저렇게 밑으로 가는 방향으로 우리가 문제를 정리했습니다. 정리니까 좀 빨리 말하고 있어요. 자, 부등식 활용은 뭐였죠? 자, fx가 항상 0보다 크고 싶대요. 이게 항상 성립하려면 뭘 만족하면 됐죠? 네, 최소값이 0보다 크면 됐죠. 마찬가지로 fx가 항상 0보다 작고 싶다? 그러면 가장 큰 게 0보다 작으면 되니까 최대값이 0보다 작으면 됐죠. 마찬가지로 등호가 붙으면 등호가 붙고 등호가 붙으면 등호가 붙는다는 자, 그 얘기까지가 도함수 활용 전체 정리예요. 여기까지를 자기가 지금 나 알고 있는데 이렇게 정리가 되고 있으면 개념은 분명히 알고 있는 거고요. 이제 거기에 따른 세부적인 문제들을 많이 풀어보셔야 됩니다. 자, 이 부분 거의 다 기말고사 부분이에요. 네, 중요한 부분들이지만 하나의 덩어리로 증감표라는 것부터는 하나의 덩어리로 이해를 하시면 우리가 정리가 잘 되고 있는 게 맞습니다. 괜찮으실까요? 자, 오늘은 거기다 이제 추가적으로 이제 오늘 내용을 덧붙여 볼 건데요. 오늘은 약간 물리적인 얘기예요. 그래서 깊이 문제가 나오진 않아요. 왜냐면 너무 깊이 들어가면 물리 문제가 되거든요.
자, 우리 앞에 거부터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우리가 현재 자 y는 fx에서 지금 뭘 배우고 있냐면 처음에 배운 게 평균 변화율과 그 다음에 순간 변화율, 우리가 밑에 걸 미분계수라고 불렀죠. 이걸 공부하고 있는데 평균 변화율이라는 게 뭐냐면, 그러니까 우리 그 뭐 구간 A, B가 이렇게 있었을 때 아까도 썼지만 맞아, 이렇게 된 거를 평균 변화라고 한다 그랬잖아.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사실은 이제 함수에서는 변수가 두 개거든. 그러니까 x가 변하고 y가 변하는 이 변수가 두 개야. 좀 더 이론적으로 들어가 보면 이게 문제 푸는 데는 별로 도움이 안 되지만 이게 무슨 뜻이냐면 b-a x 값이 변한 만큼이지 위에 fb-fa 이건 뭐야? 그 범위에서 y 값이 변한 게 얼만큼인지 보는 거야. 즉 우리가 x의 변화량 분의 y의 변화량을 우리가 함수에서 평균 변화율이라고 얘기를 한 거야. x 변화율 분의 y의 변화량, x 변화율도 괜찮고 변화량도 괜찮고 x의 변화율 분의 y의 변화율 또는 x 변화량 분의 y의 변화량을 우리가 평균 변화량이라고 한 거고, 순간 변화량은 뭐야? 그 x의 변화량을 우리가 이거를 지금 기호로 한번 써볼게요, 위에 거를. 근데 x의 변화량, 우리 변화량을 좀 유식하게 뭐라 쓰냐면 이렇게 델타라는 기호를 썼어요, 앞에서. 옛날에 기억날지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x의 변화량 델타 x분의 델타 y를 우리가 평균 변화율이라고 부르거든요. x의 변화량 분의 y의 변화량, 이 세모를 델타라고 불러요. 변화율이란 뜻이고요. 근데 이 순간 변화율이라는 거는 이 델타 x 델타 y는 똑같은데 x 변화량 분의 y 변화량은 똑같은데 그 x 변화율을 거의 제로에 가깝게 보내는 거야. 그러니까 아주 순간적인 그 순간을 얘기하는 거지. 그러니까 그 변화율을 거의 제로에 가깝게 보내면 그 y의 변화율이 순간적으로 어떻게 변하는지를 보는 게 우리가 순간 변화율 또는 미분계수라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 평균 변화율의 극한값을 우리가 순간 변화율 또는 미분계수라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물리적인 얘기에서 이제 뭐가 나오냐면은 이제 잠깐 그 옛날에 속도라는 것과 속력이라는 걸 배웠을 거예요. 모르면 그냥 참고만 하시고요. 속력은 우리 거속시만 이렇게 배웠죠. 시간분의 거리라고 배웠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시간이 얼만큼 변할 때 거리가 얼만큼 변하는지를 우리가 쓰는 거예요. 오케이? 근데 속도라는 거를 우리가 배웠을 텐데 얘는 시간분의 아마 변위라고 아마 이렇게 배웠을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거는 시간이 얼만큼 변할 때 위치가 얼만큼 변한 건지를 물어보는 거야. 그러니까 위치가 얼만큼 변했냐는 거는 이게 우리가 수직선에서 얘기할 때 위치를 얘기할 때 그 오른쪽으로 움직이는 거는 우리가 양수 방향으로 움직인다고 얘기하고요. 왼쪽으로 움직이는 건 음수 방향으로 움직이는 거거든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만약에 수직선이 있는데 내가 처음에 뭐 1이라는 좌표에서 출발을 했어요. 근데 만약에 내가 한 2초 동안 움직임을 봤더니 이쪽으로 만약에 쭉 움직여서 5까지 움직였어. 이게 2초 동안 1에서 5까지로 움직였어. 그러면 이때 속력과 속도는 얼마냐면 2초 동안 움직였지. 근데 속력은 움직인 거리가 얼마지? 4만큼 변했지. 속력은 2예요. 속도도 뭐냐면 시간이 2고 위치의 변화가 얼마큼 생겼지? 맞아, 얘도 4만큼 생겼어. 똑같이 2야. 차이점이 뭐냐? 만약에 여기가 출발이 아니라 여기서 출발해서 여기서 도착을 했어. 그럼 어떻게 돼? 속력은 2초 동안에 내가 4만큼 움직였지. 5에서 1까지 움직이나 1에서 5까지 움직이나 우리가 4만큼 움직인 건 똑같잖아. 속력은 2가 똑같아요. 이렇게 움직이나 이렇게 움직이나. 하지만 속도는 시간은 이만큼 시간 동안에 2초 동안에 위치의 변화가 5에서 1로 변한 거는 4만큼 늘어난 게 아니라 위치가 4만큼 줄어들었다고 표현을 해요. 그래서 속도는 마이너스 2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속도는 음수도 있는데 속력은 음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속도와 속력은 그런 차이점이고요.
그리고 좀 더 디테일하게 얘기하면 우리가 이렇게 구했던 속력과 속도는 뭐라고 부르냐면 평균 속력이라고 부르고요. 평균 속도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우리가 물리 시간에 또는 과학 시간에 배웠던 이 속력과 속도를 구했던 거는 전부 다 평균 속력과 평균 속도를 얘기해요. 알겠죠? 그래서 자 여기서 우리가 두 가지 공식이 나와요. 네. 두 가지 공식이 나오는데 자 먼저 속력은 별로 관심이 없고요. 자 그러면 평균 속도라는 게 있고 오늘 순간 속도라는 게 있어요. 우리 위에서 배웠던 평균 변화율과 순간 변화율이 맞는데 우리가 여기서 하나 약속해야 될 거는 위치를 x라고 한번 해보고요. 왜냐면 수직선에서 보통 우리가 움직이기 때문에 위치를 x라고 하고요. 미지수를 시간은 타임의 약자를 써서 우리가 t라고 얘기를 합니다. 네, 괜찮아요? 그러면 속도라는 건 뭐라고 하냐면 시간의 변화량 분의 위치의 변화량이래요. 이걸 우리가 변이라고 배웠을 거예요. 그래서 기호로 뭐라 쓰냐면 시간의 변화량, 길게 쓰기 싫잖아요. 그래서 델타 t라고 써요. 시간이 t인데 시간의 변화량은 델타라는 기호를 써서 델타 t라고 쓰고요. 위치의 변화량, 위치를 x라고 했으니까 뭐라고 쓰면 되죠? 네, 위치를 x라고 했으니까 델타 x라고 써요. 그러니까 시간이 얼만큼 변할 때 위치가 얼만큼 변했는지를 우리가 평균 속도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지만 이번 단원에서는 이것은 관심이 없어요. 그럼 순간 속도라는 건 뭐냐? 시간이 변할 때 위치가 변할 건데 그 시간의 변화량을 거의 제로에 가깝게 보낸 우리가 순간 속도라고 얘기를 하고요. 우리가 여기서 수투에서 배우는 미분 파트에서 배우는 속도는 다 순간 속도예요. 그래서 앞으로 속도라고 쓰지 순간 속도라고 쓰지 않습니다. 그래서 순간이라는 말을 빼고 우리가 기호로 이렇게 씁니다. 우리 속도를 영어 단어로 혹시 기억하시나요? 우리 V로 시작하는 거 제가 발음이 안 좋아서 얘기는 안 할게요. 그래서 속도는 우리가 V라고 이렇게 조그맣게 소문자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간에 대한 함수다. 그래서 보통 VT 이렇게 많이 쓰거든요. 속도에 대한 함수를. 그래서 위치를 뭐하면 위치를 시간에 대해서 순간적인 변화율을 구한 거예요. 자, 얘기를 해볼게요. 우리 아까 우리 요런 기호 어떻게 썼죠? 우리가 얘를 순간 변화율이라고 했죠. 우리가 얘를 미분계수 또는 순간 변화율이라고 했어요. 함수에서. 지금 이론이 너무 긴데요. 이 내용들 지금 정말 이론적으로 이해시키기 위해서 하는 거고요. 사실 이 파트는 만약에 너무 이해가 안 된다 싶으면 결론적인 공식만 기억하셔도 큰 문제는 되지 않습니다. 오케이? 자, 그리고 끝까지 좀 들어주세요. 자, 순간 변화율 또는 미분계수. 그러니까 함수에서 얘기하는 이 순간 변화율과 미분계수는 x과 y가 이게 두 가지 변수가 있는데 x가 변할 때 y가 얼마만큼 순간적으로 변하는지를 우리가 이렇게 기호로 쓴 거예요. 그러면 얘도 이제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시간이 변할 때 x가 얼만큼 변하는 거고요. 우리가 함수에서 얘기하는 건 x가 변할 때 y가 얼만큼 순간적으로 변하는 거예요. 자, 이걸 좀 더 길게 쓰면 뭐라고 쓰냐면요. x에 따른 x가 변할 때 y의 순간 변화율이라고 얘기를 해요. x가 순간적으로 변할 때 그에 따른 y의 순간 변화율. 그럼 이 속도라는 건 뭐라고 얘기하느냐? t에 따른, 그러니까 시간에 따른 그 위치의 순간 변화율. 우리가 얘를 이제 속도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괜찮아요? 우리가 y의 순간 변화율을 우리가 뭐라 그랬어요? 우리가 미분계수다. 그래서 도함수다. 그래서 y 프라임이라고 했잖아. y 프라임. 그럼 얘도 분자에 있는 거의 변화율이 주인공이 된 거야. x는 그냥 어떤 그 변수인 것 뿐이고 그 변수가 거의 제로에 가까울 때 그 y가 순간적으로 얼만큼 변하는지를 보는 게 그 y의 순간 변화를 y 프라임이라고 한 거야. 그럼 여기도 뭐야? 시간이 변할 때 위치의 순간 변화율이니까 이건 위치의 순간 변화율이야. 위치의 순간 변화율. 그러니까 위치에 따른 순간 변화율, 그 위치를 미분한 걸 그래서 속도라고 얘기하는 거야. 오케이? 위치의 변화율.
그러니까 위치의 순간 변화를, 그러니까 위치를 미분한 거를 우리가 속도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자, 용어가 너무 어렵죠? 괜찮아요? 용어가 똑같은 얘기인데 자, 이론이 좀 어렵습니다. 자, 정리해볼까요? 그래서 옛날에 우리가 y에 대한 함수를 미분한 걸 y 프라임이라고 했잖아요. 이거를 우리가 뭐라 불러요? x에 따른 y의 순간 변화율을 우리가 미분했다라고 했지. 그러면 이 위치가 있어. 그 위치를 시간에 따른 시간 t, 시간에 따른 그 위치의 순간 변화율. 그러니까 위치의 순간 변화니까 위치를 미분한 거야. 그거를 우리가 유식하게 뭐라 부른다고? 우리가 그거를 속도라고 부른다는 게 결론이야. 이제 그 위치를 뭐에 대해서 미분하는 거야? 시간에 대해서 미분한 거야. 우리가 여기서 함수에서는 y를 x에 대해서 미분한 게 우리가 y 프라임, y의 순간 변화라고 했다면 이제 위치를 시간에 따른 변화율을 구한 거니까 시간에 대해서 미분한 거, 즉 t에 대해서 미분한 거를 우리가 속도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결론적으로 가볼게요. 결론. 위치를 시간에 대해서 미분하면 뭐가 된다? 속도가 된다. 거기서 속도라고 얘기하는 건 순간적인 속도라고 얘기하는데 우리가 그 순간이라는 말을 생략하고 그냥 속도라고 얘기를 합니다. 괜찮아요? 옛날에 막 이런 거 배웠잖아, 얘들아. 내가 지금 너무 막 물리적인 얘기를 들어가려고 하는 것 같은데 얘가 시간이 있고 얘가 속도가 있어서 옛날에 VT 그래프라고 많이 배우지 않았어, 이렇게?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막 그래갖고 옛날에 막 이런 거 배웠잖아. 너네 아직 안 배웠으려나? 이렇게 그래프가 뭐 이렇게 있으면, 그래프가 있으면 요 여기까지 배웠는지 모르겠네. 요 점에서 요 접선의 기울기가, 요 기울기가 속도라고 옛날에 배우지 않았어? 그게 뭐냐면 미안 이 속도가 아니야. 미안. 위치 그래프구나. 위치 그래프구나. 그래서 시간에 따른 위치의 그래프가 있을 때 그 위치의 그래프에서 그 기울기가, 접선의 기울기가 속도라고 배운 적이 있는 사람도 있을 거야. 그게 왜 그러냐면 요 미분 때문에 그렇거든. 그러니까 위치를 미분한 거, 요 위치에 대한 함수를 시간에 대한 변화율을, 순간적인 변화율을 요 접선의 기울기를 우리가 속도라고 하는 거예요. 자, 물리를 선택하신 분이 있으면 이 내용들은 계속 필요합니다. 오케이? 나머지 분들은 필요 없고요. 자, 어쨌든 자, 그 다음 또 볼게요. 우리 그 다음 가속도라는 게 있어요. 자, 가속도라는 게 뭐였냐면은 시간이 변할 때 그때 속도의 변화량이 돼요. 시간의 변화량분의 속도의 변화량을 우리가 가속도 또는 평균 가속도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시간은 우리가 기호로 t라고 쓰고 속도는 알파벳으로 뭐라고 쓴다고요? 네, v라고 써요. 그러면 시간이 변할 때 속도가 얼만큼 변하는지를 우리가 평균 가속도라고 얘기를 해요. 그럼 순간 가속도라는 것도 있겠네요. 마찬가지로. 네, 앞으로 생략은 하지만 그러면 이 평균 가속도의 리미트 시간의 변화량을 제로에 가깝게 보낼 때 우리가 이걸 순간 가속도라고 하고요. 이걸 우리가 기호로 뭐라고 쓰냐면 가속도 알파벳으로 뭐라고 썼을 텐데 네, A라고 써요. 가속도 accelerate. 네, 그래서 우리가 A라고 씁니다. 그래서 시간에 따른 함수라서 AT 이렇게 많이 씁니다. 자, 결론은 뭐예요, 오늘? 자, 결론 한번 해볼까요? 가속도는 속도에 대한 시간의 변화율을 순간적으로 구한 거라서 속도를 시간에 대해서 미분한 게 가속도예요. 속도를 시간에 대해서 미분한 게. 속도는 위치를 시간에 대해서 미분한 걸 순간적인 속도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정리 한번 해봅시다. 결론. 위치를 뭐하면 시간에 대해서 미분하면 뭐가 나오고? 속도가 나오고. 여기서 얘기하는 건 순간 속도예요. 그 속도를 시간에 대해서 또 다시 한번 미분하면 네, 순간적인 가속도를 구할 수가 있대요. 네, 이게 결론이에요. 결론. 네. 자, 위치를 시간에 대해서 미분하면 속도가 나오고, 그 다음에 속도를 시간에 대해서 미분하면 가속도가 나오고요. 알파벳은 보통 뭐라고 쓴다고? 속도는 V, 가속도는 A라고 쓴다. 여기까지 정도만 아시면 문제 푸는 데는 큰 문제는 없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그 이제 위치가 변할 건데 우리가 주로 좌우로 변하거나
좌우로 변하거나 이제 위아래로 움직이는 물체 운동만 배워요. 그래서 속도라는 거는 방향성까지도 좀 중요하다 그랬잖아요. 플러스 마이너스 개념이 있다 그랬죠. 그래서 위치가 오른쪽으로 변하는 건 양수 방향인 거고요. 위치가 왼쪽으로 변하는 건 음수 방향. 위아래 상하 운동을 할 때는 위쪽으로 움직이는 건 위치가 양수 방향, 아래쪽으로 움직이는 건 위치의 변화량이 음수인 걸로 인정한다. 여기까지만 아시고 난 다음에 몇 가지 문제 풀이만 해보시면 얘가 지나가는 내용입니다. 괜찮은가요? 자, 지나오셔서 이제 밑줄 한번 치고 지나갈게요. 네. 자, 이 박스만 한번 보면 될 것 같아요. 자, 우선 자, t가 a에서부터 b까지 변할 때 평균 속도는 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이게 뭐냐면 시간이 변할 때 위치가 변한 거예요. 자, 위치가 ft라는 함수라서 위치의 변화량, 그러니까 시간의 변화량 분의 위치의 변화량. 시험에 나오진 않지만 한번 보시고요. 자, 두 번째. 자, 속도라고 얘기하는 여기서는 순간적인 속도예요. 순간적인 속도. 그래서 뭐 한 거? 속도는 뭘 미분한 거? 위치를 시간에 대해서 미분한 거. 네, 그래서 요 아까 위치를 아까 요 ft라고 한다 그랬잖아요. 위치를 그 위치를 미분한 거. 위치를 미분한 거를 우리가 속도라고 얘기를 합니다. 결론적으로 마지막 가속도도 뭐라고 쓴다? 이 속도를 한 번 더 미분한 거. 이 속도를 한 번 더 미분한 거. 그래서 이 속도를 한 번 더 미분한 거를 우리가 가속도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기호로는 속도는 v, 가속도는 a라고 이렇게 기호로 씁니다. 됐죠? 여기를 정리하면 뭐라고요? 위치를 미분하면 속도. 네. 속도를 미분하면 가속도. 여기서 얘기하는 속도, 가속도는 순간 속도와 순간 가속도를 의미한다. 자, 이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됐죠? 밑에 참고로 여기 한번 보시면요. 여기는 내용을 알아야 되는데 위치를 미분하면 속도예요. 맞아요. 속도를 미분하면 가속도예요. 자, 한 가지 추가할 내용이 뭐냐면 속도랑 속력의 차이점은 뭐였죠? 속도는 양수, 음수가 있죠. 속력은 양수, 음수가 따로 있는 게 아니라 항상 양수거나 0이에요. 그래서 속력은 속도의 절대값, 즉 음수였던 것도 양수로 바꿔주시면 됩니다. 항상 양수이기 때문에 네, 속도의 절대값을 우리가 속력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괜찮아요? 뭐 속도의 크기, 뭐 속도의 절대값 다 좋고요. 자, 속력과 속도의 차이점 정도만 알고 지나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예제 몇 가지만 풀어볼게요. 예제가 두 가지 나와 있네요. 두 가지만 풀고 여기서 진도 잡도록 하겠습니다. 자, 219번 문제 볼까요? 자, 원점을 출발해서 수직선을 움직이는 점이 있는데요. 자, 위치가 이렇게 나와 있대요. 자, 1번 문제 뭘 구하라 나왔죠? 0부터 2까지 평균 속도를 구하래요. 자, 평균 속도라는 건 시간의 변화량 분의 위치의 변화량, 즉 우리가 알고 있는 평균 변화량은 똑같아요. 그래서 0부터 2까지 변했으니까 시간은 얼만큼 변했죠? 2만큼 변했죠? 굳이 공식으로 쓰자면 2 빼기 0이라고 쓰는 거예요. 그 다음에 위에는 뭘 써야 되죠? 변이라고 얘기하죠. 위치의 변화량, 즉 나중 위치에서 처음 위치를 빼는 거예요. 그래서 2초일 때의 위치, 그러니까 이거를 ft라고 하면 2초일 때의 위치에서 0초일 때의 위치, 나중 위치에서 처음 위치를 빼는 거죠. 우리 평균 변화율과 똑같아요, 공식이. 네. 그래서 2분의 자, F2는 얼마죠? 2 넣어보면 마이너스 8 플러스 24니까 F2는 16이 되고요. 자, F0은 얼마예요? 0 넣어보면 당연히 0이겠죠. 네, 그래서 자, 8이라는 걸 구할 수가 있습니다. 괜찮아요? 자, 두 번째, t가 1일 때 순간적이죠. 범위가 있는 게 아니라 딱 그때잖아요. 순간적으로 그때의 속도와 가속도를 구하래요. 여기 평균이란 말이 안 나오면 무조건 순간 속도와 순간 가속도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죠? 자, 그러면 t가 1일 때의 속도, 자, 가속도 한번 구해볼까요? 우선 속도를 우리가 기호로 뭐라고 쓴다 했죠? 속도를 네, v라고 쓴다 그랬고요. 자, 속도는 어떻게 구했죠? 위치를 미분한 거죠. 그래서 이 위치를 한번 미분 한번 해볼게요. 자, 미분하면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 3t제곱 플러스 12가 되죠. 네, 순간적인 속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가속도는 어떻게 쓰죠? 가속도
가속도는 a가 되고요. 기호를 a라 쓴다 그랬죠. 가속도는 속도를 한 번 더 미분한 거. 속도를 한 번 더 미분한 거니까 마이너스 6t가 되겠죠. 상수는 없어지니까. 이거는 t에서의 속도와 가속도를 구한 거고요. 근데 우리가 문제에서 뭐를 구하라냐면요. t가 1일 때의 속도와 가속도라서 여기다 t에다 1을 넣어준 걸 구하라는 뜻이에요. 네. 이건 t에서의 속도니까, 가속도니까. 그래서 여기다 t에다 1을 넣어주면 속도는 자 9가 나오고요. 가속도는 t에다 1을 넣어주면 마이너스 6이 나오죠. 단위는 없어요, 그죠? 뭐 미터 퍼 세컨드 이딴 건 없습니다. 자, 속도, 가속도. 자, 뭐 하면 돼, 그냥? 위치를 미분한 게 속도, 속도를 미분한 게 가속도. 끝. 네. 괜찮아요? 3번의 유형들 다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 문제는 좀 중요하고요. 자, 운동 방향을 바꿀 때의 시각을 구하라고요? 이게 뭔 소리인지 알아야 되는데. 자, 보세요. 위치가 지금 수직선에서 움직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수직선에 이렇게 있으면 위치가 처음에 원점을 출발했대요. 근데 여기다 1초일 때, 2초일 때 막 이렇게 넣어보다 보면 값이 막 위치가 막 뭐 이런 식으로 막 바뀔 수도 있을 거 아니에요. 이렇게 막. 그죠? 그러니까 운동 죄송합니다. 운동 방향을 바꿀 때라는 거는 내가 오른쪽으로 가다가 왼쪽으로 간다던가 또는 왼쪽으로 가다가 오른쪽으로 가는 그 순간을 우리가 운동 방향을 바꿀 때라고 하는 거야. 운동 방향 바꿀 때. 그럼 운동 방향을 바꾼다는 건 우리가 오른쪽으로 만약에 움직이다가 왼쪽으로 가거나 또는 왼쪽으로 가다가 오른쪽으로 간다 그랬는데 우리가 오른쪽으로 갈 때는 속도가 양수야, 음수야? 오른쪽으로 갈 때는 속도가 양수야. 왼쪽으로 갈 때는 속도가 음수라고 했잖아, 그렇지? 우리 위치의 변화량을 보는 건데 오른쪽으로 움직이는 위치의 변화량은 플러스, 왼쪽으로 가는 건 마이너스라고 봤기 때문에 속도의 부호가 양수에서 음수로 또는 음수에서 양수로 바뀔 때야. 그러니까 운동 방향을 바꾼다는 건 속도의 부호가 바뀔 때지. 이게 정답이지. 그럼 속도의 부호가 바뀔 때니까 속도를 데리고 와봐야겠네. 자, 우리 아까 속도가 뭐였지? 자, 위에서 2번에서 속도는 아까 뭐였어? 마이너스 3t제곱 플러스 12지. 그러면 얘가 양수에서 음수로 또는 음수에서 양수로 바뀌려면 0 되는 순간을 찾아봐야겠지, 그지? 자, 얘가 0 되는 t 얼마지? t제곱이 4니까 t는 풀마 2잖아. 근데 시간이 마이너스 2가 어딨어, 그지? 과거로 돌아가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시간이 2일 때가 속도가 0인 거잖아. 그럼 그때를 기준으로 좌우에서 부호가 바뀌겠지, 아마도. 그치? 우리 2차 함수가 이렇게 있으면 당연히 이렇게 부호가 바뀌는 그 순간이 있을 거 아니야. 그게 0 되는 걸 찾아본 거지. 그래서 t가 2일 때, 즉 2초 후에 초라는 말이 없나요? 초라는 말이 없네요. t가 2일 때 운동 방향을 바꾼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정리되셨나요? 오케이? 네. 다음 내용도 한번 풀어보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221번 볼게요. 자, 이번에는 물체를 위로 던져 올렸대요. 자, 물체를 위로 던져 올렸대요. 그러니까 얘는 상하 운동을 하는 문제예요. 그러니까 물체를 던져 올리면 올라갔다가 내려오겠죠. 지면이 있으면. 지면이 있으면 물체를 이렇게 던졌다가 이렇게 내려오는 이런 상황이 됐을 겁니다. 자, 높이가 나와 있네요. 높이가 우리가 알고 있는 위치죠. 네, 위치를 알려준 거예요. 자, 높이도 위치예요, 그죠? 네. 자, 위치를 알려줬는데, 자, 여기서 1번도 마찬가지로 자, 속도와 가속도를 구하래요. 자, 속도는 v, 가속도는 a라고 썼죠? 우리 속도 어떻게 구한다고요? 네, 위치를 미분한 거. 자, 위치가 문제에 나와 있어요, 이렇게. 자, 얘를 미분해서 써볼까요? 네. 써보면 마이너스 10t 플러스 5가 됩니다. 괜찮아요? 가속도는 얘를 한 번 더 미분한 거죠. 이 속도를 한 번 더 미분한 게 가속도니까 마이너스 10이 되겠죠. t가 없어졌네요. 자, 그러면 t가 1일 때의 속도가 속도니까 여기다 t에다 1을 넣어주시면 되죠. 자, t에다 1 넣어보면 속도는 뭐가 나오죠? 네, 속도는 마이너스 5가 나오고요. 가속도는 t에다 넣을 게 있어요, 없어요? 네, 항상 마이너스 10이라는 뜻이에요.
이런 걸 우리가 좀 물리에서는 유식하게 등가속도 운동을 한다라고 얘기하죠. 근데 참고로 이게 수학이라도 너무 과학하고 동떨어지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보통 요 답이 거의 예나 또는 참고로 이건 그냥 모르셔도 돼요. 예로 정해져 있어요.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지 않아요? 중력 가속도예요. 중력 가속도 9.8. 그래서 물체를 위로 던져 올린 거는 가속도가 거의 마이너스 9.8로 주든가 마이너스 10으로 근사값으로 주든가 해서 우리한테 실질적으로 비슷한 내용을 줍니다. 항상 등 가속도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네, 모르셔도 되고요. 자, 최고 높이에 도달할 때까지 걸린 시간을 구하래요. 그리고 그때의 높이를 구하래요. 최고 높이에 도달할 때까지 걸린 시간? 자,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네, 우선 높이가 아까 그러니까 높이의 최대값을 구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높이가 아까 뭐였어요? 마이너스 5t 제곱 플러스 5t 플러스 10이잖아요. 그러면 2차 함수의 최대 최소니까 어떻게 하면 돼요? 네, 완전 제곱식 만들면 되죠. 그래서 1차 한계수의 반의 제곱을 더하고 빼서 이렇게 만들어 볼까요? 한번 바깥으로 나가면 4분의 5 더하기 10이 되겠죠. 그러면 얘는 t가 뭐일 때 최대값을 가지네요. 네, t가 2분의 1일 때 최대 높이 4분의 5 플러스 10 이렇게 구하셔도 정답이 맞습니다. 근데 이렇게 푸는 건 우리가 지금 여기 수트에서 배운 내용하고는 관련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 방법 말고 다른 방법으로 풀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풀어도 돼요. 네. 자, 여기서 내용은 뭐냐면 최고 높이에 도달한다? 물체를 이렇게 던져서 떨어진다면 이게 최고 높이가 되는 거잖아요. 이 최고 높이에 도달하는 순간 우리가 아까 앞에 있는 예제에서도 한번 봤는데요. 그때가 어떨 때냐면 그 운동 방향이 바뀔 때죠. 그러니까 지금 위로 올라가다가 다시 아래로 내려가는 그 운동 방향을 바꾸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위로 올라가는 건 그 속도를 양수로 봐요, 음수로 봐요? 속도를 양수로 보죠. 우리 위로 올라가는 건. 근데 내려가는 건 속도를 음수로 보잖아요. 그러니까 이 최고 높이에 도달하는 그 정점에 순간적으로 왔을 때는 잠깐 일시적으로 멈추는 듯한 느낌이 있죠. 그래서 최고 높이에 도달할 때 결국 어떤 거다? 이 속도가 0일 때를 순간적으로 찾으면 그때가 맞다는 걸 알아요. 그래서 아까 속도 구한 거 있죠? 아까 우리 1번에서 네, 마이너스 10t 플러스 5가 되죠. 그 속도가 0 되는 t를 찾아보면 네, t가 2분의 1일 때라는 걸 알았어요. 자, 그게 걸린 시간이죠. 자, 그때의 높이를 구하라 했으니까 높이 우리 h에다가 t가 2분의 1일 때 높이를 구하라 했으니까 h에다 2분의 1을 넣으면 되죠. 그래서 여기다 2분의 1을 넣으면 이렇게 되고 2분의 1을 넣으면 이렇게 되죠. 그래서 요거 계산하셔서 네, 통분해서 계산하셔서 네, 구하시면 네, 정답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t가 2분의 1일 때 최대 높이 4분의 45m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괜찮아요? 그러니까 운동 방향을 바꿀 때 이게 좀 포인트가 되겠죠. 이 물체가 운동을 할 때 우리가 공식으로 뭐 미분한 게 속도다 가속도다 이거 외우면 되지만 그 운동 방향을 바꾸는 순간이라는 거의 특징은 속도의 부호가 바뀔 때죠. 그러니까 속도가 0 되는 순간을 찾아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3번도 한번 볼게요. 자, 이 문제 풀면서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땅에 떨어지는 순간의 속도를 구하래요. 그러니까 속도를 구해야 되는데 그게 몇 초 후의 속도인지를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땅에 떨어질 때, 자, 땅에 떨어진다는 건 뭐예요? 높이가 0이 될 때를 찾으란 뜻이죠. 네, 높이가 0이 될 때. 자, 아까 높이가 여기 위에 있잖아요. 위에 여기, 그죠? 그래서 그 마이너스 5t 제곱 플러스 5t 플러스 10이 0인 순간을 찾아달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양변을 마이너스 5로 나누면 이렇게 되고요. 그래서 인수분 해보면 이렇게 되니까 t는 시간이에요. 시간이 음수일 순 없잖아요. 그래서 t는 2가 맞습니다. 그래서 땅에 떨어지는 순간이 2초 후구나 라는 걸 알았죠. 그러면 2초 후에 속도를 구하라면서요. 그러면 2초 후의 속도, 아까 속도식 어디 있었죠? 네, 여기 있잖아요.
여기 보여요? 자, t에다 2를 넣으면 되죠? 자, t에다 2를 넣어보면 뭐가 되죠? 마이너스 20 플러스 5니까 마이너스 15가 되죠. 네. 근데 막 이런 걸 질문하는 사람도 있어요. 이게 뭐 안 궁금할 수도 있는데, 아니 물체가 땅에 곤두박질 쳐서 이때 속도를 구하면 당연히 멈추는 건데 뭔 속도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 순간적으로 땅이 없다고 가정했을 때 밑으로 곤두박질 치는 속도를 얘기한 거야. 그러니까 땅에 닿고 나서 물리적으로 우리가 이거를 막아서 생기는 그 속도를 생각한 게 아니라 그 순간에 땅에 충격을 딱 가하는 그 순간의 속도를 얘기한 거지, 그게 0은 아닙니다. 혹시 궁금할까봐 얘기했고요. 물리적으로 너무 깊이 안 들어가셔도 약간 기본 패턴만 외우셔도 충분히 풀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 118조까지의 내용들 앞에 거 누적돼서 잘 정리하시고 나서, 그리고 나서 질문 올려주시고 우리가 금요일에 다시 뒤에 영상 강의를 추가적으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할게요.